자, 한번 어디 시장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SK팜님도 있어요. SK바이오팜인 줄 알고. 네, 어제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서 반가워서 그냥 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어제 일단은 미국 상대 지수는 잘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탐욕 지수도 17에서 19 정도로 약간 살짝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한 0.7% 정도 상승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제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죠. 전형적으로 뭐 월요일 날 뭐죠 어제 화요일 말씀 출연하신 분들이 그리고 뭐 최근 2, 3일 동안 대부분의 증권 방송에서 신용장고 융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월요일 장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예, 전일 미국 시장도 양호했었고 당일날 아침에 미국 시장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뭐 그때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그래서 사실 월요일 장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시장을 맞이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강한 매도세, 생각보다라기 이제 그 말 자체가 조금 그 가정이 좀 틀렸을 수도 있기는 한데 계속 이제 줄이려고 하는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좀 트리거가 지난주에 한번 건드렸고 이번 주에 한번 두 번의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무너졌었는데 그날 종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퍼센트로 호가만 보면 이제 퍼센트가 쫙 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캔들도 보면 음봉이 길게 나고 그랬는데 사실 거래량이 엄청 말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공포에 의한 투매 또는 반대 매매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이제 사람들의 매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하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CFD 주로 좀 많이 하는 이제 상위 증권사들 이제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이제 많이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다 실제로도. 그리고 저희 증권사 직원들도 얘기해 보면 다들 이제 3시 넘어가면 다 담보 비율 맞추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결국 그게 계좌별로 소액이더라도 결국 시장에 물량 부담을 주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담들이 시장에 계속 작용을 했던 월요일이었고 그리고 어제의 상승은 월요일이 반대 매매였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반등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지금 뭐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치를 떠나서 2,500, 2,400, 뭐 2,300 이런 라인을 떠나서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도 상대적인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페이스북이었죠. 메타만 조금 뭐 개별 이슈로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감원 이슈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결국은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준비들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경기 둔화보다 이제 침체에 가까운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주가가 빠질 때 보면 EPS 하락률이 빠르냐, PER 하락률이 빠르냐인데 지금 PER 하락률이 훨씬 더 빠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갈 것 같다가 지금 사실 시장의 화두인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침체 확정은 없고. 근데 연준 인사들이 과연 침체를 방관을 할까요? 근데 뭐 사실 뭐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좀 인플레를 막는 방법은 억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침체로 가는 환경을 좀 만들어서 강제로 수요를 좀 둔화시키면 인플레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약간 방관하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세게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약간 좀 홍제해 있는 상태예요. 예. 다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제 한번 고점 치고 내려오는 이제 하락 관성이 붙은 가격이라 내려오는 관성이 좀 세는 구간이라서 뭐 어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한국 시장은 이미 한번 밀려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밀린 거고 그리고 좀 약간 지금은 이제 한국 시장의 중국 눈치도 좀 많이 보고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단순하게 미국과 지금 미국이랑 커플링, 오를 때만 커플링하고 내릴 때는 디커플링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2,400포인트, 2,500, 400에서 500포인트는 이제 PBR 기준으로 했을 때 기다리면 올라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하락의 베팅 또는 현금을 100%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살짝 배 아픈 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 상승과 하락,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락장을 맞추겠다라는 그렇죠. 그것도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점을 저가에 매수를 매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항상 인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만 여기 보면 자, 요거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신용 잔고 6월 17일 날 20일 아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아마 한 7시 한 10분 넘어가면 이제 월요일 날 신용 잔고 이제 정보가 나올 텐데 지금 일단 21조 한 중반 정도 되던 게 지금 일단은 1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 줄었어요. 아마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입니다. 신용잔고 코스피가 전체니까 아마 이거 한 20조 초반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또는 19조 후반이나 20조 초반까지 좀 떨어졌을 것 같고요. 이제 이날은 아마 월요일은 신용잔고도 좀 줄긴 줄었겠지만 실제로 많이 준 거는 어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제 한번 쭉 경험적으로 한번 쫙 밀렸다가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하거든요. 예, 올라올 때 좀 덜 올라온다거나 올라왔는데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신용잔고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일부 잘라내게 돼 있어요. 경험적으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줄었겠지만 이제 월요일 날도 많이 줄었겠지만 이제 내일 발표되는 화요일 날 신용잔고가 아마 19조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이제 B2 이야기 사실 경고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내려올 때 이게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자가 벌써 7% 주담 대출이 7%라고 하는데 네. 요새 주식 투자로 월 7%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연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잔고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잔고가 빠지는 신용을 쓰게 되면 올라갈 때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들 더 많이 쓰긴 하시지만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발표되는 내일도 제가 또 나오니까 내일 보면서 한 19조대로 떨어지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하면 기술적 반등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든 바닥의 확인이든지 간에 어쨌든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코스피 방향은 사실 전쟁이 좀 일찍 끝나고 물가가 잡혔으면 원래 6월달, 7월달 정도 해서 한 2,700포인트에 가 있을 거를 희망회로 써봤는데 완전 역으로 탔죠. 역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틀렸다라고 하면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의 흐름은 2018년, 19년 그때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신용잔고가 단기간에 이제 조금 많이 훅 빠졌었던 요때거든요. 요때도 빠졌을 때 더 빠진다 2,700 간다 그런 소리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바닥을 맞출 수는 없었고 이때가 한번 최종적으로 이제 신용잔고가 급락이 확 나왔다가 한번 반등 나왔다가 이제 일정 부분 반등하니까 이제 단기 저항선, 이게 이평선 저항일 수도 있고 여기 때는 이제 2,150 정도라는 가격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외바닥으로 나오려면 정말 대외적인 리스크가 한번 팡 터져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줘야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단순하게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정책적인 카드도 사실 뭔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건 사실 없죠. 있다라고 하면 지금 7월 달에 0.75, 그 다음에 그 이후에 0.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로가 이제 유가가 좀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로가 좀 줄어든다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점도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갈린 걸 알았잖아요. 연준 위원들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힌트들이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0.25나 0.5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지금 당장 적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한번 일정 부분의 리바운딩, 지금으로 보면 한 2,550 정도가 합리적인 저항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평선도 이렇게 조금 단기평선 누울 거고, 그 기존의 전고점 저항 지지선이었던 이제 2,5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가 아마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여기서 V자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고 이제 리바운딩해서 단기적인 관점. 지금 다 대부분 다 트레이딩에 대한 생각들만 다들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진짜 오래 들고 가시기에 종식들 많이 생기긴 했죠. 삼성전자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요새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잡주 얘기한다고 짜증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 결국은 이런 사이클을 겪고 지금 소위 말하는 고수분들이 처음부터 고수였겠어요. 이런 사이클도 몇 번 겪으면서 지금의 공포 같은 게 다 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고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수가 돼서 그 와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버신 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하락을 견디고 살아남으시면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긴축을 한 4년, 5년에 걸쳐야 할 긴축의 경험을 지금 1년 만에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단축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아만 남으시면 분명히 또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네. 계속 무역 적자 그렇죠. 외국인이 파는 이유 중에 하나. 예,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6월 달 말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올 건데 일단은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4월 이거 4월 기사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는 4월 달이네요.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렸네. 6월 달 기사인데요. 빨리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6월. 이제 기사 보시면 이건 10일까지고 20일까지 동향이 있는데 뉴스 여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요. 수출액도 줄었습니다. 수입액은 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 계속 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유 이제 에너지 관련 수입 영향이 크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 그냥 크게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되긴 하는데 핵심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보실 건 없는데 이게 이제 76억 달러 적자. 그리고 상반기로는 지금 가장 이제 적자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결국은 이제 수출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 외국인들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매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로 수출이 늘어나는 기조가 좀 보인다 또는 원자재 수입액이 감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또 반등 외국인들은 또 들어올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어제 이렇게 수출입 동향이 별로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별로 그렇게 엄청 요란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월요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한 번 정도 1,300원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또는 손님들 중에서도 1,300원 넘어가면 달러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자 원화를 환전하자라고 대기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1,300원은 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주가 떨어졌을 때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 그럴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 이전 주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환율이 먼저 급격하게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미 한 레벨 단 위로 올라와 있는 건 맞긴 합니다만 1,300원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건데 월요일 날 이제 오늘 하락은 되게 저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월요일 날 환율이 안 튀는 거 보고 이거는 반대매매다. 우리 한번 겪고 결국 겪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월요일 제일 많이 했던 게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지금 일단은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수출 동향이 이제 일단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움직였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은 있다. 다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은 이제 수출이 좀 추세적으로 확인을 해야 외국인들도 살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늘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본 것도 되게 기분 나쁘지만 그렇죠. 네. 수출이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총량에서 줄었다는 게 약간 그렇습니다. 찜찜하네요. 네, 그렇죠. 경기 침체에 그런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바닥이다 아니면
단발 매수세 저가, 단기 반등이다. 이 논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을 100%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믿고 싶지. 믿고 싶 반등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주식 현금을 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에 이거는 아니 현금만이 아니라 아닙니다. 뭐 레이달리오도 그렇죠. 공매도 쳤대니까 네. 헤지펀드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엄청난 금융 세력들이 이쪽에 몰아넣었으니까 서로 가지고 그렇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맞습니다. 이 기싸움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그 차이 입장 차이인 그쵸? 거죠. 예, 네. 입장 차이인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거는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을 때 거기서 관성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상승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급격하게 변곡점이 생길 때 이제 그 타이밍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관찰해야 될 키팩터들이 유가. 어제 유가 보니까 좀 이제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지금 미국에서도 옐런 의장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유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이제 계산 결과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얼핏 본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좀 급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변수라서 감히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뭐 백석이 날아간다 민주당 네. 뭐 그런 신문 기사 헤드카피도 저도 본 거 네. 얼핏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번 하반기 이제 중간 선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염두에 좀 두기는 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네. 저, 그러자도 댓글창에 황 팀장님 요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얼굴이 힘이 없어 보이네요. 네. 요새 여의도 증권가 무섭죠, 살벌하죠. 직원들 지금 네. 죽을 맛이에요, 진짜. 울고 싶다고 할 정도로. 다들 뭐 할 말도 없고 일단은 2시 넘어가면 다 공포예요. 어떤 게 하나 훅 빠져서 반대 매매 나갈지 그게 되게 고생되니까 지금 뭐 이게 좋을 때야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직업이고요. 그렇지. 아니 어려운 예전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증시가 좋으면은 예전에도 뉴스가 1등 신랑감 그렇죠, 여의도 그렇죠. 증권매. 네. 그러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해고 바람이 부는 여의도 지금 칼바람이 다들 분다. 예민하게도 예민하고 말도 없고 직원들끼리도 말도 없고 그렇죠. 다들 뭐 하냐 전화나 하고 그렇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만 힘든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다 힘들고. 네, 증권회사 직원들은 뭐 오히려 그런 모든 여러 가지를 다 들고 네. 있으니 더 힘들고. 운용사 직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차라리 내 돈이면 그냥 뭐 손절하고 다시 시작하거나 그 생각이라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래도 그래 내가 시간과의 싸움에 가겠어. 그냥 그렇죠, 버틸 그렇죠. 거야 그게 딱 되죠. 결정하면 그죠. 버틸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예. 단기간에 일단 승부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할 타임은 아니다. 좀 더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저는 조금 아직은 그런 생각이긴 한데요. 리포트 두 개가 조금 이제 상반된 리포트를 좀 갖고 왔는데 하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뭐 이분은 좀 약간 결이 이제 경제 주시의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약세장의 시작인가 마무리인가 이제 전략인데 이분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약세장의 7, 8부 시작인가 하면 욕먹어요. 약세장 시작한 거는 작년 아니냐고. 일단은 7, 8부 능선 넘어갔다. 이 정도 이제 코멘트를 좀 하고 계시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였죠. 지난달 지금의 하락은 사실 지난달 5월에 발표한 이 CPI 때문에 파장이 시작이 됐었고 일파만파 됐었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 가다 보니까 미국 물가 둔화 기대가 좌절됐다. 그래서 뭐 28년 만에 75bp 인상하고 지금 딱 요 상태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와 약세장 우려가 증폭돼 있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 사람들 다 그리고 변동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저런 저런 쭉 써서 위기는 가지만 이제 그 7부 능선 위기의 7부 능선 8부 능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 하락 이제 그 EPS 하락률보다 뭐 PR 하락률이 더 높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7, 8부 능선 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여기 DB금융투자의 어제 나왔던 이제 자산시장 전략 리포트는 조금 공격적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근본 원인은 인플레다.
침체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오히려 침체를 기다리고 있다. 침체가 와야 바닥이니까.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가는 거의 침체 수준까지.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둔화가 있고 침체가 있는데 한 고점에서 20%가 빠지면 침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내년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망이 진짜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정도 예상했는데 벌써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시기를 좀 굉장히 빨리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게 호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도 그래서 국내 주식은 특히 국내 주식은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강달러 기조 완화, 그다음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 그래서 그리고 또 PBR 같은 절대적인 안전 마진 이런 봤을 때 강한 매수인을 제시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조금 결은 좀 다르죠. 결은 좀 다른데 어쨌든 큰 틀에서 약간 주식은 이제 좀 살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코멘트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펜을 꺾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서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고 진짜 이제 뭐 PBR 0.9배면 사도 된다. 뭐 이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저도 뭐 벗어난 건 아니니까 이런 리포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S-오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냐면 네. 최근에 보면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최근에 보면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반등해도 뭐 꼼짝도 안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세계 랭킹 1, 2위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 잡고 있잖아요. D램 쪽은. 네. 그러면 굳이 반도체 지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그러니까 D램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서 얘네를 보자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먼저 떨어지면 얘를 먼저 키팩터로 보자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지금 사실 이번 주에 또 나왔던 게 오더컷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HP나 델, 뭐 서버양 물량들 이제 오더컷 나오고 계속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가가 밀린다는 건 앞으로 수요를 미리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하이닉스는 많이 떨어졌고요.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 하이닉스 주가는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동행 쭉 사실 겹쳐서 보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이닉스 주가를 먼저, 그러니까 하이닉스 바닥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턴하면 그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반도체 지수하고 파생되는 뭐 이게 ETF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또 들었고 지금 이제 어차피 반도체는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지나갔으니까 지금 관련된 건 S-오일인 것 같아요. S-오일. 계속 오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전망을 하기보다 S-오일이 부러지면 유가는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그렇게 역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음봉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아니고 네,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80% 상회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원래 컨센서스가 계속보다 높아지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시장이 좋았음에도 음봉이 세게 났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유가에 대한 것도 고점에 대한 해석도 이제 여지가 이제 좀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6월달 막 끝나고 분명히 지금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기름 관련 회사들은 분명히 2분기 실적 무조건 잘 나올 거잖아요. 잘 나올 건데 이 부분들이 선반영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음봉의 대량 거래도 좀 고점에서 나온 건 아니라서 싼 고점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다시 12만 원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물량 부담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단기 관점이든 조금 기존 보유자든지 간에 어쨌든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이게 지금 유가가 S-오일 관련만의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시장에 더 중요한 키 팩터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오일 주가를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이제 글로벌 소매 가격도 좀 떨어지는 거 보면 어제 그리고 막판에 인플레 관련 주식들이라고 했던 뭐 비료 주식이나 사료 주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등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안 좋은 이유를 가지고 호재로 인식됐던 주식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꺾인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내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하여튼, 공유해서 예. 원자재 가격 관련 주식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떨어지는 그런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정책 문제도 있고 하여튼 요 좀 더 지켜보도록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시는 네. 황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